구독자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해 7월경에 부산 어느 한 산자락에서 열린 임시학교입니다. 자, 7월에 그 장렬하는 떼약빛 아래서도 모자 하나 제대로 못 쓴 상태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학교는 열렸답니다. 자, 이 칠판 좀 보세요. 이게 바탕에 검은 부분만 있게 이게 칠판이라고도 할 수 없죠. 요즘에 그 환경에 비하면은. 그래도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칩니다. 자, 이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서는 포탄이 날아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전투가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그 선배들은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한 거죠. 미처 자리를 못 잡은 학생은 이렇게 언덕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요. 그렇지만 어느 한 학생이라도 시선이 흐트러짐이 없이 선생님에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였죠. 일본 아이들은 이렇게 서서도 선생님이 하는 말씀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였답니다. 자, 이게 불과 한 세대가 흘러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난리통에서도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현재 이렇게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때의 환경을 이해를 못하죠. 아마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려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 집이라고는 이렇게 계집만도 못한 이런 집을 판잣집을 덕지덕지 이어서 만든 게 이게 학교랍니다. 이런 데서도 공부의 끈은 놓지 않고 공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쟁 중에서도 서울시 어느 학교의 풍경이랍니다. 자, 천막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들이 모여서 그래도 기념사진을 찍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운데 계시고요. 이런 추억의 사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도 아이들이 모였으나 들어갈 학교는 없지요. 앞에 쭉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쭉 아이들이 줄 서서도 학교가 뭐라고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몰려드는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죠. 우리 선생님도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난리통에서도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죠. 전쟁이 끝나고도 63년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도 아이들은 울타리만 이렇게 있을 뿐이고 몰려드는 아이를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운동장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했답니다. 자, 아마 이 추억의 사진이 될 텐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퀴즈 TV를 시청하시는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3월 3일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6.25 사변 옛날 사진을 몇 컷 올렸습니다. 자, 아마 먼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난리통 속에서도 공부의 줄을 놓지 않고 공부를 이어가게 했다 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올렸던 것입니다. 자, 그 시절의 상황은 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깨져도 이해를 못하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때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교육을 시켰고 열심히 해온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풍요로움을 만끽을 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죠. 태어나니까 다 잘 살더라. 세상은 다 그런 거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들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가 한 고생은 내 자식한테는 안 시킬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시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자꾸 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과하게 돼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예전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은 또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모든 것을 공부하는데 결정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아이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성공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모든 학부모님들은 거의 다 공부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아이들하고 크게 타협을 안 한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공부만큼은 강하게 밀어붙여 달라. 그래야 시간이 흐르고 어차피 후회는 하지만요. 그래도 절망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후회되는 일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다 보면요. 이런 상황에 많이 빠져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끝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3시 반에서 4시 사이입니다. 오후요. 자, 이렇게 일주일간 늘 이렇게 되어 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어쩌다가 12시 반에 마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픽업을 하러 오거나 학원차가 픽업으로 하러 오는 시간의 사이가 한 3시간 정도 갭이 생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하겠어요? 하고 싶었는데 이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에 그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것이 거의 다 핸드폰으로 서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기들에게는 아주 천금 같은 자유의 시간일지 모르지만요. 이런 것이 하나 둘 겹치기 시작을 하면은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저는 17년간 여태까지 아이들을 지도해 오면서요. 뭐 유명한 대학 어느 대학 뭐 의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보내봤지만요. 단 한 명도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애들은 못 봤습니다.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애들. 다 나름대로 뜻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공부를 진행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은 어떤 시간에 갭이 생기면은 자유시간이라 그리고 환호를 지르고 속된 말로 아싸라비 하면서 그 시간을 즐길지 모르겠으나 상위권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미리 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경쟁 사회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기려면 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도 1분 1초라도 더 늘려주는 게 아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아파서 학교를 못 가는 게 가끔 있었어요. 그때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학교를 못 가면요. 그러면 어차피 다 경쟁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다른 아이들이 내가 아파서 하루를 쉬는 동안에는 하루 동안 저를 앞서가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라잡으려고 하루를 결석을 했을 경우엔 그것을 따라잡으려면요, 그 얘네들보다 매일 1시간씩이라도 덜 자고 더 열심히 해서 그 하루를 극복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최소한도 일주일이 걸리더라. 하루를 늦추면요. 그래야 내가 결석한 그 결손 시간을 메꾸고 다시 그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었다. 그게 제 경험인데요. 요즘 그 폐렴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늘 방학 끝나고 방학 때 물론 대책을 다 세우셨겠죠. 그러고 있다 이제 학교를 가야지 하는 찰나에 학교를 못 가게 됐다. 이런데요. 뭐 어머니표로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거의 모든 학생들은 학원으로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잖아요. 사교육에. 그런데 그마저도 녹록지 않게 됐다. 그랬을 땐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집에 와서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말로 커리를 짜주고 학교에서 뭐 지시를 내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학원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만은요, 집에 일단 오면은 그거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시간 때우기를 하죠.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요. 빈둥빈둥 거랍니다. 자,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아이들이 쉬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도 쉰다 이러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주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건 우리 아이에게 이틀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이래서 발빠른 서울에 있는 학원들은 주말반 뭐 이래가지고 뭐 합숙반도 생기고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켰죠. 다들 그렇게 노력을 해요. 상위권은. 네. 거기를 가려면은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늘 하던 것만큼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밖에도 못 나갑니다. 한참 에너지가 넘치는 이 아이들이 그럼 집에 밖에도 못 나가고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몇 시간 하고 그래도 폰은 열려 있잖아요. 계속 소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공백을 아이들은 그 폰으로 때우게 됩니다. 이랬을 때요, 평소에 안 했던 버릇까지 생기거든요. 그리고 PC방에도 못 가죠. 그러면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합니다. 자, 아이가 집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고 그럼 게임이라도 한 30분 해라. 얼마나 답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길이 아이들에게 열리거든요. 그게 공부하고 정반대되고 공부를 방해하는 게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게임은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망가지는 게 우리 세대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도박 중독, 도박하는 사람들, 이거 폐인으로 취급당하죠.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 이것 역시 사회적으로 폐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떴어요. 마약 중독, 이러면요, 거의 이건 인간 취급을 못 받죠. 그리고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뭐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뭐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둘째 얘기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그런 유형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도박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도 아무리 지가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퍼 마셔도요, 자기 새끼를 옆에 놓고 굶겨 죽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게임은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자기 새끼 옆에 놓고도 굶겨 죽이는 것만큼 무섭습니다. 저는 아주 당당하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박, 마약, 알코올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법적으로 제재도 받지 못해요. 누가 제가 어디 들어가서 게임하고 나온 거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파괴하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교육을 제가 17년 동안 쭉 해보면요. 예전에는 그나마 게임 중독도 무섭다 그랬는데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스마트폰입니다.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자리를 이동을 하면은 거기서 멀어지면 그나마 안 해요. 못 하죠. 그렇지만은 이 스마트폰으로는 데스크탑에서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부팅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파먹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망치면 또 지우고 또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인생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지우고 다시 출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이 게임이나 이 스마트폰에 집착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밖에도 못 나갑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보여드렸던 흑백 사진 보셨죠? 그 어려운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전에 부모님들은 그래도 학교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 때문에. 지금 이 휴교령은 2주라고 내렸지만요. 사실 제 입장에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2주라고 그 2주 안에 다 끝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요. 그걸 못 박아놓고 2주, 3주 하지만요. 저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그렇게 부산 가서 피난 시절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했답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우리 자식들을 돌봐줄 때 전체적인 학력 저하가 없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 이때는요, 어떻게 했든지 공부로 밀어붙여서 오히려 공부 습관을 들이고 이렇게 해준다면 전화위복이 되는 시간이 되겠죠. 우리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식 교육은 놓지 말자. 그 큰 공부는 못 시키더라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잘못되는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임으로 빠지는 일을 없도록 막아야 된다. 제가 이 점은 꼭 강조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학교 못 가는 기간에 이거 중독이 돼 버리면은 나중에 계약을 해서부터 그때부터는 멘붕에 빠집니다. 부모님이 속 새카매져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말려도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걸 막아주세요. 물론 휴교령이 내리니까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에게 그걸 열어놨을 경우에 밤새도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톡방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보통 시작을 하면 새벽 4시쯤 잡니다. 밤새도록 완전히 주야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아빠는 출근하죠. 그럼 애는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만 되면 밤 10시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던 스마트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던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요. 재밌으니 그래요. 게임은 재밌거든요. 아주 집중하기 좋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영혼은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연휴가 그렇게 갔을 경우에 연휴가 끝났을 땐 아이들은 완전히 주야가 바뀐 좀비처럼 돼가지고요. 학교 가면 완벽하게 주무시고 밤에는 또 들어가서 그 일을 합니다. 왜? 공부는 재밌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승부욕이 생겨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만 부모님이 끌어주면요. 그때부터는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라고 해도 자존심이 상해서 안 내려갑니다. 그때부터는 하기 싫은 공부도 또 하게 돼요. 지지 않으려고. 거기까지는 부모님이 끌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하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는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공부를 하면서도 뭘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공부라는 건요, 기억에 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억이 남으려면요, 집중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10시간을 공부를 했다 그래도 집중하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면 10분밖에 안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10분 한 것마저도 나머지 주의를 흐트러 놓는 것들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말합니다. 차라리 공부를 안 하면 나요. 요즘 아이들이 고3에 와가지고 시험을 보면 많은 점수를 아는 거 틀렸다 그래요. 그럼 차라리 아는 거 틀리는 것보다 몰라서 틀렸으면 그때부터 배우면 되는데요. 이 아는 거 틀렸다는 거 안 고쳐지거든요. 계속 그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옛날 아이들은 안 그랬어요. 최근에 와서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거기에 주범은 스마트폰,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듣는 음악. 그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뭔 공부를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음악을 듣는지 모르겠으나 빤하죠.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은 시절이 있었어요. 서울은 우리 때만 해도 단파, FM 라디오 켜놓고요. 그러면 영시의 다이얼 해가지고 막 이장희가 나와서 막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윤영주 많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DJ들이 많습니다. 그 한 시간을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곡 하나 나오면은 기가 막힌 거죠. 나왔다고 모든 걸 중단하고 그 음악에 심취를 합니다. 그 한 곡 들으려고. 근데 그게 망하는 공부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게,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흥얼대거든요. 아마 부모님들 별이 빛나는 밤에 인더이 그 시그널 뮤직이라 그러죠. 인더 이어 25 막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고 이장이 나오고 참 꿈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공부를 하면서 계속 쫑긋 하는 게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나 또
DJ가 해주는 재밌는 얘기가 뭐가 없을까? 사실 공부를 망친 주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뭐 게임이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어요? 전화 한 통 걸려면요. 남의 집 가서 하나 빌려봐야 돼요. 빌려서.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그래서 저는 많은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가 아무리 우기더라도 끊어야 됩니다.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단절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야 아이가 실력이 올라갑니다. 뭐 음악 들으면서 뭐 음식 먹어가면서 한쪽에 뭐 서울 우유 하나씩 컥 먹으면서 서울 우유라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하여튼 우리 때는 서울 우유밖에 없었어요. 그 집중을 못하면 그 많은 시간 그냥 지나고 그것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 배웠던 내용이 결국은 오답을 유도하더라. 그래서 공부할 때는 모든 걸 딱 단절하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요. 과목별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하시고 싶으시면은 제 영상 중에 거의 다 있거든요. 하나하나 잘 보시고요. 보시고 아이 공부를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도 좀 확신이 안 서고 잘 안 된다 이러시는 분은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전에 여태까지는 방문 상담을 받았다가 이제 중단을 했거든요. 전화 상담으로도 해드리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설명하는 데만 5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이거는 제가 유료로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제 영상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공부는 놓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을 쓰셔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